안녕하세요. 더 카메라 스쿨의 김영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문이 와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훈이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거든요. 우리 딸 이쁘게 찍어주려고 전에 비싸게 주고 사놨던 DSLR 큰 카메라를 꺼내서 갔어요. 전에 배웠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촬영을 했는데 결국에 그냥 오토로 찍었어요. 집에 와서 사진 보니까 많이 흔들려 찍혔더라고요. 흔들린 사진을 안 찍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카메라 우리가 또 모드를 보면 이 다이얼에서 S, TV 모드라고 있는데요. 뭐 셔터 우선이라든가 셔터 값, 그 타임 값이라고 하는데 셔터에 관련된 이렇게 흔들린다. 내가 사진 찍었던 게 흔들린 게 많았다. 이런 건 지금까지 셔터에 관련된 거를 거의 생각을 안 하셨던 거죠. 셔터는 기본적으로 다이얼을 이제 돌리면서 확인을 해보셨지만 다이얼을 막 돌리다 보면 S, TV에 놓고 다이얼을 막 돌리다 보면 이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쭉 끝까지 막 올리면 125분의 1, 뭐 250, 1000, 4000, 요즘엔 더 많이 생겼을 거예요. 몇 천까지 더 있기도 하죠. 그리고 밑으로 막 내리면 이 단위가 점점 30분의 1, 잠시만요. 30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1초,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 셔터 스피드를 이제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원래는 그 카메라는 가장 안정된 포맷이 삼각대가 있을 때예요. 좀 강의 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각대가 있으면 셔터 스피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죠. 오히려 셔터 스피드 이용할 수 있는데, 내가 카메라를 이제 삼각대에서 분리하는 순간, 내가 들고 찍는 순간부터 이 지배를 받게 되죠. 그냥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60분의 1을 그냥 스탠다드로 잡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60분의 1 밑으로 가면 이 숫자가 떨어지면 59, 58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이제 손에 들고 찍을 때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경고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면 10장 중에 한 5장 흔들리겠구나.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찍으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엔 모든 브랜드가 아니지만 다른 타기종에서 이 저속에서도 들고 찍어도 안 흔들리는 사진을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요즘에. 그죠?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좀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사진이 흔들려 버리면 나중에 사진을 100% 확대했을 때 그게 확실해지기 때문에 인쇄하기도 부적합하고 여러 용도로 좀 쓰기엔 그래요. 물론 작게 웹용으로만 쓴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걸 가지고 나중에 어떤 인쇄를 하거나 책을 만드는 거나 그러려면 좀 위험 부담이 크죠. 근데 그래서 60분의 1로 잡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렌즈 분의 1로 해라. 만약 내가 렌즈를 200mm 끼는데 그러면 200분의 1로 하고 렌즈를 18mm 꼈을 때는 18분의 1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현장에 가서 그건 정말 현장성이 떨어지는 말이죠. 현장에 가서 그걸 보면서 할 수 있을 정도면 정말 대단한 촬영 노하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어렵게 하면 안 되고 기본에 어느 정도 기준점을 알려준 다음에 그 밑으로는 조금 지양해라. 그러지 마라. 피해라.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곱하기 2인 이 숫자를 써요. 현장에서. 이건 이제 실내도 그렇고 실외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125분의 1초면 야외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점프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스톱모션으로 어느 정도는. 근데 만약에 딱 찍었는데 내 사진 보고 조금 더 스톱모션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한 배만 더 올리면 돼요. 이걸 200 이렇게 250분의 1초로. 그러면 모든 게 다 찍혀요. 이 정도면 아까 나중에 사진 또 보여드릴 건데 이 정도면 웬만한 스톱모션 다 찍혀요. 그런데 실내에는 저는 왜 이걸 또 실내에 쓰냐면 실내 스트로보가 있어요. 실내 또 조명 그때 말씀드릴 건데 실내 스트로보는 동조 속도라는 게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명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브랜드가 이거에 거의 그냥 표준에 맞춰져 있다고 그러죠. 물론 여기서 또 올라가도 터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브랜드를 통합을 하려면 이 브랜드를 쓰는 거죠. 이 셔터 스피드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거의 쓰고 있죠. 자, 우선은
물론 이것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우선은 이걸 먼저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따 그 얘기는 또 마지막에 또 말씀드릴 거고 지금은 이 숫자를 내려가면 이제 아 내가 흔들리겠구나.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손에서 띄라는 거죠. 여기 내려가면 뭐 손에서 놓고 찍으라고 삼각대를 놓든 뭐 타이머를 해서 밑에다 놓든 손에서 들고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뭐 이게 1초예요. 1땡땡 뭐 10땡땡 이런 건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1000단위로 가는 거 이런 건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현상에 쓰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 정도뿐이에요. 솔직히 현장에서 이거는 언제 쓰냐면 밤에 이렇게 막 삼각대 들고 막 산에 올라가시는 분도 있어요. 야경 찍으려고 이때 찍는 거예요. 그때 밤에 야경 찍고 불꽃놀이 찍고 막 이럴 때 지금 우리는 그걸 찍을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이거는 뭐 이렇게 막 우유 떨어진데 우유 물방울 이렇게 딱 이런 거 스톱모션 초고속 뭐 이런 거 우리 그런 거 많이 찍나요? 거의 안 찍어요 그런 거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 아까 뭐 우리 아이들 뛰어노는 거나 뭐 어떤 어느 정도 스톱모션 친구들 이 정도에서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찍는다면 여기에서 자기가 골라서 찍으면 되죠. 대신 항상 생각하는 건 여기 밑으로 가면 아 이제 사진이 흔들리겠구나 그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사진을 볼까요? 자 이제 그걸 셔터 스피드를 조금 더 단순하게 볼 수 있도록 똑같은 지금 이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일부러 모델을 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좀 했는데 자, 25분의 1초로 찍었을 때와 60분의 1로 찍었을 때 그죠? 일부러 쓴 건 아니에요. 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움직임 흐린 이렇게 움직임 효과 그죠? 이걸 상대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 30분의 1과 제가 추구하는 125분의 1초 여기 끝을 보면 돼요. 이쪽의 끝을 보면 그죠? 흔들림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셔터 스피드로 이용을 하는 거죠. 조금 단적으로도 1000단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4000분의 1로 가면 그냥 물줄기인데 이렇게 막 쏟아지는 건데 자 6분의 1초는 더 흐르게 해버려요. 4000분의 1은 그냥 물을 아예 잡아버리죠. 이렇게 딱 그죠? 1000단위는 아까 그랬죠? 막 우유 떨어지는 막 물방울 자체를 아예 잡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를 더 볼까요? 자,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걸 제가 찍을 때는 거의 육안으로는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그냥 흐르는 효과가 이게 60분의 1 그런데 이걸 보여주려고 이제 4000분의 1로 했더니 이런 막 공기방울이 찍혀버리는 거죠. 더 크게 보면 여기는 이제 흘러버리는데 원래 이게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을 때고 근데 1000단위로 바꾸면 이렇게 물방울들이 이렇게 맺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도 또 하나를 볼게요. 자, 돌아가는 이 풍차였는데 자, 15분의 1초와 찍었을 때 60분의 1과 125분의 1, 250분의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나중에는 항상 이런 어떤 스톱 딱 정적인 이런 거보다 좀 이런 동적인 걸 표현할 때도 이렇게 오히려 이제 조금 쓰긴 하죠. 그건 이제 이따가 나중에 또 강의 씨가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것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아까 말했던 250분의 1초예요. 보시면 250분의 1초면 굉장히 점프를 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볼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실내에서 들어갔어요. 지금 야외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야외에서 해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해가 지거나 그리고 카메라를 가지고 손에 들고 지붕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까 그 60분의 1 지배를 받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이제부터 지금 말씀드릴 건 이제 그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 얘도 빛의 관여가 된다. 빛의 양에도. 그러니까 아까 잠깐 아까가 아니라 그 AAV의 모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앞에서 조리개 우선 모드예요. 그거는 그죠? 근데 이 셔터 우선 모드는 이 뒤쪽에서 셔터를 우선 내가 제어를 함으로써 사진은 무조건 적당하게 빛이 들어오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V, S 모드 내가 여기 놨다는 건 이걸로 내가 맞춰놓으면 나머지는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적당한 비수로 찍히게끔 감도든. 그래서 만약 셔터를 내가 아까처럼 뭐 고속으로 했다, 막 4,000분의 1 하면 엄청 빠른 거죠. 찰컥 찰컥 이러니까. 그러면 얘가 카메라에 느끼기엔 빛이 들어올 시간이 별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조리개가 엄청 커지죠. 빛 좀 많이 들어올래요, 일부러.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STV 모드예요. 조리개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저속이 아니라 이제 저속으로 당기면 이게 천천히 철컥, 아까 뭐 60분의 1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철컥 그 간격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빛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순간에 너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서 적당한 빛으로 찍히게끔 조리개가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진은 빛이니까 그 빛을 제어한다는 걸 꼭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60분의 1 밑으로 내려가면 좀 떨어지겠구나 이제 앞으로. 물론 확실히 다 떨어지는 않아요. 몇 번 찍어보면 뭐 어떤 것은 안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잘 찍힌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건 좀 많이 흔들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흔들림뿐만 아니라 이런 빛에 빛도 관련이 됐다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했죠. 실내 촬영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무용 촬영을 한번 실내로 무용 공연하는 걸 내가 찍으러 갔다. 그러면 자, 실내로 들어갔어요. 실내로 들어가면 만약에 거기서 실내로 갔으면 무용 촬영 같은 건 이제 스포트라이트 하나만 거기 있다고 봤을 때 가정하에 정말 어둡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AV도 놓고 찍는다? 우선순위를 그러면 빛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F값을 막 이렇게 낮춰가지고 그 조리개를 크게 해가지고 빛이 좀 들어오게. 그러면 밝기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너무 어둡기 때문에 셔터가 뒤에서 알아서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그럼 들고 찍으면 흔들린 사진이 나오겠죠. 그게 A 본드고. 그럼 나는 이제 흔들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S에 놓고 TV에 놓고 셔터를 뭐 저처럼 120에 놓고 125분의 1초로 놓고 찍었어요. 흔들리진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뭐 억지로 흔들리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발생되면 어둡게 찍히죠. 왜? 그 자체가 얘가 그 자체가 무용하는 그 공간도 어두울 뿐더러 셔터도 어느 정도의 고속 셔터를 내가 120을 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속도가 있는 거거든요. 했으면 얘가 조리개가 아무리 열어줘도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거기 적당하면 적당하게 빛을 찍혔겠지만 만약에 얘도 다 한 거죠. 최선을. 그러면 어두운 사진이 나오게 돼요. 실내에서는 많이 그런 사진이 있을 거예요. 흔들리진 않은데 어두운 사진이 많이 발생을 해요. 태양이 있으면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때 쓰는 건 뭐냐면 이제 감도. 나중에 또 감도 얘기를 또 할 건데 감도를 올려서 빛을 보상하는 수밖에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권유를 해줘요. 왜냐하면 AV 모드로 놓고 무용 사진을 찍으러 갔으면 실내 어떤 무용이든 어떤 공연을 찍으면 밝기는 어떻게든 자기가 할 수 있겠지만 흔들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건 위험하죠. 대신 S나 TV를 놓고 만약에 그 실내의 어떤 무용이나 움직임에 관련된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포착은 해주죠. 아까 저 스톱모션을 해주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움직여도. 그건 잡아내지만 어둡지만 IS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또 그건 우선순위를 두는 거니까 뭐 그게 딱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조리개와 셔터의 그 관계를 원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보완해 주는 거예요.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얘가 셔터가 빠르면 빠를수록 얘가 알아서 빛이 덜 들어오네 조리개를 크게 해주고 느리면 빛이 많이 들어오네 알아서 조리개를 작아지게 해주고 이게 STV 모드고 AAV 모드는 이게 앞에서 조리개가 커지면 빛이 많이 들어오네 그러면 뒤에서 셔터가 알아서 빨리 움직여주고 빛이 조금 들어오네 그러면 빛이 좀 덜 들어오니까 뒤에 셔터가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항상 상호적으로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역할이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얘를 먼저 우선순위를 둔 거고 AAV 모드는 그 조리개한테 우선순위를 둔 거죠. 그래서 조리개 우선이라고 한 거고 얘는 셔터 우선이라고 한 거고 이 두 가지를 다 내가 제어하겠다. 그거는 이제 매뉴얼 모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바로 매뉴얼 모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STV 모드에서는 속도뿐만 아니라 이런 빛의 양에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자, 이걸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단적인 예로. 자, 이거를 이제 빛의 양에 관련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은 건데, 자, 오후 8시에 F11로 고정을 해놓고, 그냥 ISO도 그냥 100에 놓고, 자, 찍은 거예요. 자, 매뉴얼 놓고 그냥 10초도 한번 찍어보고, 5초도 찍어보고, 15초도 찍어보고, 이렇게 찍어보고. 그러니까 빛에 관여된 걸 보여드리려고 우선은 찍은 건데, 항상 모든 촬영은 이걸 이제 브라켓팅이라고 하지만, 여러 번, 같은 걸 여러 번, 경우의 수를 아까 그랬죠? 많이 두어보라고. 그래서 10초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결국엔 또 7초도 찍어본 거예요. 그냥 뺀 거지 지금은. 이제 5초는 찍어보니까 좀 어두워서 좀 어둡네라고 해서 10초라니까 적당하네. 여기서 이제 끝내도 되겠지만 15초도 한번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오버가 된 거죠. 노출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중간 10초가 적당하구나. 그런 다음에 계속 10초로 찍는 거죠. 그 다음부터 구도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이 빛의 양에도 TVS 모드는 관여가 있다. 60분의 1초 절대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삼각대가 있으면 이 셔터 스피드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삼각대가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삼각대를 사용을 권하고 있고요. 이 셔터 우선 모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셔터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이 셔터 우선 모드를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기를 좀 권해드려요. 그래서 왜냐면 흔들림을 좀 잡아내야 그 다음에 보상은 할 수 있지만 뭐 그러니까 조리개 우선 모드, AV 모드를 해버리면 뭐 밝기는 내가 보상하겠지만 흔들림은 잡아낼 수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흔들림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셔터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만약에 들고 찍는 거니까 지금 계속 들고 찍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삼각대는 이걸 배울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삼각대가 있으면 삼각대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손에 들고 찍는 거기 때문에 이 셔터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니까 항상 그 셔터를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셔터 우선 모드로 촬영을 해보면서 좀 흔들린 사진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